네, 안녕하세요. 대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3월 고1 모의고사 수학 전문항 해설 강의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사칙연산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과 음수를 곱했으니까 분 더하기로 바뀌겠죠. 그래서 2분의 15를 더해주게 되면은 2분의 12가 됩니다. 따라서 6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다항식 전개하였을 때 2차항 계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6x제곱이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2x제곱이 있으니까 2차항 계수만 보면은 4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 또 무리수 사칙연산 되겠죠? 루트끼리 곱했을 땐 루트 안에서 연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5가 되고 소거돼서 루트 5 더하기 루트 20이라는 건 2루트로 표현이 가능하죠. 네, 그렇게 해서 무리수 덧셈 해주게 되면은 3루트 5 정답 2번 얘기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식이 완전 제곱식 되기 위한 상수 k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히 보이니까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3x 더하기 얼마 이거의 제곱이 되어야 할 텐데요. 이 둘이 곱한 거의 2배로 전개가 되는데 걔가 12x이기 위해서는 네모값에 들어가는 게 이 녀석이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k는 그 녀석 제곱이 되는 거니까 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원기둥의 건너비가 38파이라고 합니다. 이 원기둥 건너비는 밑면 2개랑 옆면 1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밑면은 지금 반지름 2짜리인 원이죠. 그래서 4파이 곱하기 2 2개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옆면의 가로는 우리가 이 밑면에 있는 요 원의 둘레가 가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요게 지름 곱하기 파이가 되는 거니까 요 길이 펼쳤을 때 4파이가 됩니다. 그럼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전체 건너비는 4파이 곱하기 밑면 2개랑 옆면 4파이 h 더했을 때 요게 38파이가 나온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8파이가 되는 거니까 요 녀석이 30파이면 되겠죠. 따라서 h는 4분의 30, 즉 2분의 15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의 정답은 5번이 되고요. 6번 문제, 1차 함수의 그래프는 기울기 마 3분의 2짜리인 1차 함수와 평행하답니다. 평행하다는 거의 조건은 기울기 똑같아야 되고 지난 한 점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a 값이 마 3분의 2라는 거는 쉽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차 함수의 x절편이 3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x절편 3이라는 건 3,0을 지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0 대입했을 때 0은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3 더하기 b가 된다. 그러니까 이 b값은 2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a 마 3분의 2와 b 2를 더하게 되면은 3분의 4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죠.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줄기와 잎 그림이 되어 있고요. 이 봉사 시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중앙값을 구하래요. 자료가 총 20명이니까 20개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짝수기가 있을 때에는 10번째랑 11번째 그 중앙값, 그 평균값을 얘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서부터 세보면은 4,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10번째 그리고 11번째 되겠죠. 헷갈리니까 다시 표현할게요. 이 10번째와 11번째 여기에 중앙값, 즉 이 평균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더하기 5 나누기 2. 근데 이게 줄기는 2짜리인 거니까 일단 요게 3 나오는데 23시간 얘기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8번 5의 세제곱 곱하기 6의 4제곱이 n 자릿수라고 합니다. 그 자릿수는 우리 십진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 6의 4제곱을 보게 되면은 6의 4제곱은 2가 4개 있고 3이 4개 있다고 지수법칙을 통해서 간단히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5 3개, 2 3개만 가지고 우리가 10의 세제곱 얘기할 수 있고, 구하고자 하는 게 2 1개 남고 3 4개 있고 10에 총 3개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3의 4제곱 81이고 2를 곱하게 되면 81 곱하기 2는 162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 세제곱 있으면 우리가 그냥 편의상 공 3개 붙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0 162 쓴 다음에 공 3개를 붙여서 16만 2천, 즉 6자리 숫자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네, 9번 문제 보시죠.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첫 번째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두 번째 던져서 나온 눈의 수보다 작을 확률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의 경우의 수를 보게 되면은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는 6 곱하기 6 해서 36가지가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첫 번째가 두 번째보다 더 작은 경우를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를 하면 A라고 해보고 두 번째를 B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작을 수 있는 건 만약에 1이라고 해보자. 그럼 B는 2부터 5까지가 2부터 6까지가 되면은 첫 번째가 작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5가지가 나오게 되고, 만약에 첫 번째 게 2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거는 3부터 6까지 해서 또 4가지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거듭한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가능한 경우의 수는 첫 번째가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6이 나왔을 때 한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부터 1까지 더한 수가 이 조건에 만족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분자에 들어간 건 15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3 나눠주게 되면은 12분의 5라고 할 수 있겠죠. 9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1차 부등식이 참이되는 1차 부등식의 해 자연수인 해가 4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개를 해주게 되면은 2a-x가 작거나 같다. 마 3x 더하기 6보다. 이항이라는 건 부등식에 성립하죠. 그렇기 때문에 2x가 6-2a보다 작거나 같다. 이 약분을 하게 되면은 x는 3-a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가 4개라고 합니다. 자연수가 되려면은 x는 어떤 값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들어가 있는 건 1부터 시작하겠죠. 2, 3, 4까지 이렇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 3-a라는 이 경계 라인이 딱 4이면 되겠네요.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1은 가로의 길이가 2x, 세로의 길이가 x 더하기 2인 직사각형에서 도려낸 것 같아요. 그쵸? 그림 2는 세로의 길이가 x인 직사각형을 나타낸 것이다. 넓이가 똑같다고 하네요. 그림 1의 넓이를 표현하게 되면 일단 전체 직사각형 넓이 2x의 x 더하기 2짜리에서 지금 파먹힌 부분을 보게 되면 넓이 x가 되겠죠? 1 곱하기 x인 거니까 넓이가 그래서 얘는 2x제곱 더하기 4x 빼기 x 되니까 더하기 3x가 됩니다. 요거랑 그림 2의 넓이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세로를 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2x 더하기 3이 되겠다. 이때 이 그림 2짜리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우린 가로와 세로의 합한 다음에 2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와 세로 합하게 되면 3x 더하기 3 되는데 이거에 2배 해주게 되면 6x 더하기 6, 즉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는데 20명 학생의 작년에 읽은 책 수와 올해 읽은 책 수에 대한 산점도이다. 가로가 작년, 올해가 세로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책을 더 많이 읽은 학생 수를 A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은 일단 똑같아지는 거, 더 많다는 건 같은 것보다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지는 라인을 먼저 그려보게 되면은 파란색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지금 딱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올해가 더 크다는 거는 얘가 어떻게 돼야 될까? 위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 이 경계 라인보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파란색으로 또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게 9라는 거 얘기할 수 있고요. 작년과 올해 해마다 5권 이상의 책을 읽은 학생의 수를 B라고 한대요. 이 말은 이거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올해도 5권 이상이고 작년도 5권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면 올해 5권 라인은 여기가 있죠. 이렇게 이쪽 위로 향하는 걸 보면 되고 작년에 읽은 거 5권짜리 라인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얘보다 또 오른쪽에 있으면 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른쪽에 있으면 더 많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상인 거니까 경계는 포함해야 된다. 동시에 만족하는 걸 동그라미 쳐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된다.
그러므로 이 B에 해당하는 수는 10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0과 9를 더하게 되면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13번 문제입니다. 어느 제과점에서 두 종류의 선물 세트 A와 B를 각각 한 상자씩 만드는데 필요한 사탕과 쿠키의 개수, 그러니까 상자 선물 세트를 만드는데 사탕과 쿠키를 이용해서 만든다고 하는 것 같아요. A 상자에는 사탕 20개, 쿠키 15개 들어가고 B 상자에는 사탕이 5개, 쿠키가 25개, 25개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선물 상자 A를 스몰 A 상자 만들고 선물 세트 B를 스몰 B 상자만큼 만드는데 필요한 사탕과 쿠키의 개수가 각각 360, 44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A개가 필요하고 얘가 B개를 만드는데 사탕 총 개수와 쿠키 총 개수가 지금 주어져 있는 거죠. 연립방정식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선물 세트를 스몰 A개만큼 만든 사탕을 보게 되면은 20A개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선물 세트 B 상자를 스몰 B개 만드는데 사탕 개수는 5B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때 사탕 총 개수가 지금 360개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 세울 수 있고, 동시에 쿠키의 개수도 보게 되면 15A 더하기 25B 이 값의 합이 44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립 풀어주면 될 것 같아. 각각 5의 배수인 게 보이니까 5 약분시켜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A 더하기 B는 얘가 70이죠. 그 다음에 아래 것도 약분하게 되면은 3A 더하기 5B의 값이 88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위의 식을 5배 해서 써주게 되면은 아래 바로 쓰겠습니다. 위에다 써보죠. 얘가 20A 더하기 5B는 이게 약분할 필요가 없었네요. 사실은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이 두 식을 위에서 아래 걸 빼주게 되면은 우리 17A는 360 빼기 88 하면은 272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 값은 16이 나오고 이때 이 B 값은 4A와 B를 더한 게 72였죠. 그러니까 4A 64인 거니까 B 값은 8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의 값의 합은 24.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죠. 정비례 관계 그래프와 반비례 관계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한대요. 이 만나는 점은 그 반비례 관계 그래프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이 정비례 관계 그래프 위에 있는 동시에 만족한 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점을 좀 주목합시다. 자, 이때 A와 B, X좌표의 합이 0이라고 합니다. 둘 다 원점 대칭이니까 이때 이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 이 녀석과 B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 이 만난 점 C라고 하는데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가 1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뭘 볼 거냐면은 어차피 이 부분 넓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이 한 사각형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게 총 2개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럼 이 하나의 넓이가 얼마? 8이면 될 것 같아. 괜찮으시죠? 이때 그러면 A의 X좌표를 제가 한번 T라고 설정하게 되면은 얘가 지금 어디 위에 있는 거야? 여기 위에 있는 거야. X좌표가 T라고 하면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T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T. 근데 우리가 이 넓이를 표현할 때에는 좌표는 상대적인 위치를 고려해서 음의 부호를 붙인 거잖아요. 길이만 보게 되면은 이때 이 가로의 길이가 t가 된다. 양수니까 얘기할 수 있고, 세로의 길이는 부호, 이제 위치를 뺀 2분의 1t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 세울 수 있겠죠. t 곱하기 2분의 1t 요 값이 8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2 곱했을 때 t 제곱이 16이어야 되고 t 값은 4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a라는 녀석의 좌표를 우리 t4라고 설정했을 때 4,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이 또 어디 위에 있는 거냐면 여기 이 반비례 그래프 관계식의 위에 있는 점인 거죠.
대입하면 등호 성립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2는 4분의 a, 즉 a 값은 마이너스 8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4번의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5번 문제 보시죠. 어느 동아리에서 부원 A, B, C, D, E 5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여 이 다음과 같이 동아리실 청소 당번을 정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월, 수, 금 세 요일에 대하여 각각 한 명씩 서로 다르게 정한다고 하네요. 그럼 3명이 필요할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A는 무조건 당번을 하고 B와 C 중 적어도 한 명은 당번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적어도 한 명이라는 말은 해석 잘 해야 되겠죠? 적어도 한 명. 이거는 그러면 B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B 그리고 C만일 수도 있고, B랑 C 둘 다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을 우리 적어도 한 명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 상황 총 경우의 수를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나누어 구한다. B와 C가 모두 당번을 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A, B, C 3명이 당번함으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건 월, 수, 금 중에서 배치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잘 봅시다. 월, 수, 금. 만약에 월요일 날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월요일 날 들어갈 수 있는 게 일단 A, B, C 중에 한 명, 3명 중에 한 명 고르는 거니까 이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수요일에는 월요일에 들어간 녀석 뺀 나머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곱하기 2. 금요일에는 그러면 자동 한 명밖에 안 남는 거니까 이렇게 1 되겠죠. 동시에 결정하는 거니까 곱의 법칙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총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B는 당번을 하고 C는 당번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A, B가 당번을 하고 C는 당번을 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나머지 한 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D랑 E 중에 한 명 골라야 될 것 같아. 그쵸? 그래서 D랑 E 중에 택해야 돼. 몇 가지가 되죠, 이게? 2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만약 D가 골랐다라고 하면은 A, B, D가 똑같이 아까 위에서 했던 거랑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되는 겁니다. 6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이때 1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번 C는 당번을 하고 B는 당번하지 않는 경우, 이때도 마찬가지로 A, C는 들어가고 또 D랑 E 중에 택 1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 똑같은 상황 벌어지는 거니까 그냥 12라고 쓰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 A랑 B랑 C 합하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3번이 12가 되는 거니까 이게 12가 되는 거니까 이게 다 더한 게 다에 들어가는 거죠. 헷갈렸습니다. 여기가 30이 되는 거고, 이때 그러면 6이랑 12랑 30을 더해주게 되면은 얘는 48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어서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A가 52도인 예각삼각형 ABC의 외심을 O라고 한답니다. 외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선분 BO의 연장선과 AC가 만나는 점을 D라 하자. 이때 BD는 BC.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그래서 이랑 같다. 네, 이런 상황이 주어져 있는 거고, 네, 이때 각 OCD의 크기를 지금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외심 나오면은 무조건 해봐야 되는 게 이렇게 다 잘라봐야 돼.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 3개 나오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구하라고 하는 걸 x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여기를 x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요 각도 x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 a가 52도인 거니까 우리 요 각의 크기를 52-x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지금 제가 색깔을 좀 다양하게 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요 x라는 각이랑 52-x라는 각이랑 요 나머지 한 각이랑 더해서 90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거 2개씩 더해서 180도가 되는 거니까. 그쵸? 요 각의 크기를 우리는 그래서 38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괜찮으신가요?
이게 38도면 말 끝났지 뭐. 여기도 38도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한 밑각의 크기가 38 더하기 x가 되는 게 완성되실 겁니다. 그럼 여기도 38 더하기 x가 되겠다. 따라서 이제 세워야 되는 게 삼각형 BCD에 의하면 38 더하기 x 요게 두 개 있는 게 총 180이어야 된다.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좌변 정리하게 되면 38이 총 3개 114 더하기 2x 요 값이 180이어야 돼. 즉 2x의 값은 66도여야 되는 거니까 x 값은 33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16번 정답은 5번 되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고요. 17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느 수학 전시관의 입장권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이때 이 고객용과 회수용 이런 거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용만 뜯어가지고 막 가져가고 고객용한테 막 이제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 고객용 부분의 넓이가 입장권 넓이의 5분의 루트 15라고 합니다. 다시 5분의 루트 15라고 해요. 이때 요 회수용 부분의 넓이는 또 4라고 하네. 이게 그러면은 5분의 루트 15라는 건 넓이를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전체 넓이와 고객용 넓이의 차이는 그냥 밑변의 길이밖에, 가로의 길이밖에 없습니다. 가로의 길이 비에 의해서 넓이가 이렇게 몇 배가 결정되겠죠.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비율을 보게 되면은 전체를 이제 5라고 삼았을 때 5t라고 할까요? 여기는 그러면 루트 15t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넓이가 5대 루트 15의 관계가 나오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회수용을 보게 되면은 5t 빼기 루트 15t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에 가로를 이제 비율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5 빼기 루트 15t 이렇게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의 넓이가 4래요. 그러면 전체 넓이는 그래서 전체를 s라고 하게 되면은 4 곱하기 회수용께 5마 루트 15t라고 하면은 전체 넓이는 5t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비율을 적용해주면 되겠죠. 비례 배분에 의해서 t를 약분하게 되면은 분모는 5 마이너스 루트 15 이거분의 분자가 20 되는 거니까 유리화를 한번 해보죠. 분모에 그러면 5 더하기 루트 15를 곱하게 되면은 앞에 거 제곱과 뒤에 거 제곱 차 했을 때 10 남죠. 그리고 20에 5 더하기 루트 15 이렇게 나오겠다. 그렇기 때문에 분자 2만 남고 뒤에 곱하게 되면은 10 더하기 2 루트 15 즉 1번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18번 문제 보시죠. 한 변의 길이 2짜리인 정사각형 ABCD의 변 AB 위에 2와 그리고 F AB 다시 AB 위에 2랑 AD 위에 F 잡는데 그 비율 관계가 가족권에서 2대1 비율 관계래요. 이 비율 관계에 주어져 있으면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T라고 하게 되면은 이 T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각형 다시 AEF의 넓이가 9분의 10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 선분의 길이 이거는 2에서 T 뺀 거 얘기할 수 있고 요 선분의 길이는 2에서 2T 뺀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다. 그래서 2-t와 2 빼기 2t 나누기 2 한 게 9분의 10이다. 바로 써볼게요. 2-t 곱하기 2분의 1 이게 9분의 10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까? 먼저 여기 약분을 적용하게 되면은 여기 1 빼기 t가 있죠. 9까지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9 곱했을 때 안에 거 바로 그냥 전개를 해 보겠습니다. 조심해야죠.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 이 값이 10 되는 거거든. 그러면 전개한 다음에 정리까지 해주었을 때 9t제곱 마이너스 27t 그리고 18 빼기 10 하면 더하기 8은 0 되죠.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t 마이너스 8과 3t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네요. 그렇죠? 는 0.
t값은 길이인데 그 정사각형 안에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 2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t의 값은 그냥 3분의 1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구하고자 하는 게 AF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2 빼기 3분의 1 구하라고? 그러면 3분의 5 해주면 되겠죠.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어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광장, 정사각형 모양의 광장에 타일이 있는데 흰색 타일과 검은색 타일이 있다고 합니다. 규칙을 보게 되면은 가장 바깥쪽에는 검은색 타일, 그리고 대각선 라인에 검은색 타일, 나머지는 흰색 타일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 일단 저는 요 안쪽 라인에서만 좀 보겠습니다. 바깥쪽은 그냥 무시하고요. 이렇게 안쪽 라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 대각선들이 만약에 한 변이 짝수라고 할 때랑 홀수라고 할 때랑 상황이 다르다는 게 인식되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홀수라고 하면 여러분들 3 곱하기 3 하나만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이거 하나 가지고 일반화하기 힘들다 라고 하면은 한번 본 직접 그려보세요. 5 곱하기 5, 7 곱하기 7 이렇게 되었을 때 대각선 길이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대각선이랑 이렇게 대각선 하면 이게 겹쳐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뭔가 검은색을 했을 때는 대각선 한 다음에 겹쳐지는 거를 하나를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반면에요, 이게 짝수기라고 한다면 4 곱하기 4 하나만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개 가지고 일반화하기 힘들다? 본인 직접 그려보세요. 그려보시면 직관적으로 확인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얘가 이렇게 된다면 얘는 겹치는 게 없네. 그러니까 짝수는 겹치는 게 없고 홀수일 땐 겹치는 게 발생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케이스를 분류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 여기를 제가 이 길이를 x라고 할 건데요, 만약에 x가 짝수일 때 라고 하면은 흰색 타일의 개수는 어차피 안쪽에서만 있으니까 전체 x제곱만큼의 개수에서 검은색 거를 뺄 건데, 어차피 대각선 여러분들 한 변의 길이 x자리라고 하면은 이거 우리 4 곱하기 4에서 이거 4개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4개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변의 개수만큼의 대각선 개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짝수기라면 마이너스 2x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총 168개가 된다는 건데, 이런 짝수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 우리는. 그렇죠? 자, 반면에 x가 홀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마찬가지 x제곱 빼기 2x 해서 대각선을 빼는데, 그때 겹쳐지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 하나만큼 다시 원상복구 시켜가지고 더하기 1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168, 이런 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홀수인 해가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아래 거 먼저 보게 되면은 이게 좀 편하니까, 이거는 x-1의 제곱이에요. 홀수의 어떤 x에 대해서 그 1 뺀 거의 제곱이 168이 가능하냐는 건데, 우리 제곱수 이런 거 보면은 불가능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곱수는 그렇죠? 168이 되는 제곱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바로 판정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짝수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68, 인수분해가 12랑 14로 가능하죠? x 마 14랑 x 더하기 12는 0에서 x 값이 14로구나. 짝수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검은색 타일의 개수? 그러면 우리 안쪽에서 검은색 타일이 여기 몇 개가 있냐면, 자, 그냥 크게 쓸게요. 2x개인 거니까 여기서 28개가 있어, 안쪽에서. 그렇죠? 자, 그리고 볼 건데, 여기가 지금 한 변이 14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잘랐을 때 요게 15가 될 겁니다. 그렇죠? 15, 여기도 15, 여기도 15, 여기도 15 이렇게 되겠죠? 15가 4개 더 추가로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따라서 검은색 타일의 개수는
88 더하기 15의 4배 해서 88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그 직각 이등변 삼각형 한 변에 3짜리인 이런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대하여 어떤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하랍니다. 근데 힌트는 요게 되겠죠? DEF가 정삼각형이다 라는 거, 이걸 이용하셔야 될 것 같아. 높이가 1이라는 거니까 이게 힌트가 될 것 같아. 높이를 우리가 표현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삼각형의 높이를 표현하는 방법은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요게 될 수도 있고 요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요게 될 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 뭘 써야 될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이거 너무 뻔하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 번째 거, F에서 이 선분 D에 내린 요 수선의 이걸 높이라고 한번 삼아보죠. 왜? 왜일까? 이유는 있죠. 왜? 여기서 평행선 가지고 이 D 다시 여기를 제가 그냥 M이라고 했을 때 MF와 요 AC 요게 평행하니까 우리는 닮음 이런 걸 써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자, 어쨌거나 접근을 한번 해보죠. 요 길이를 지금 1로 삼았을 때 그러면 삼각형 ABC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잖아. 그러면 요 길이도 우리 1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을까? 정삼각형에서는 비율 관계가 2대1 대 루트 3 비율이 만족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높이 역할 1이라고 하면은 요 선분의 길이는 루트 3 나눈 루트 3분의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이거 그 삼각비에서 특수각 30도, 60도, 90도, 30도, 45도, 60도에 대해서 우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 했었죠. 그래서 그 비율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럼 끝났네. 뭐야? AD 선분의 길이만 알면 되는데 전체 길이 3에서 1과 루트 3분의 1 빼면 된다고. 그럼 여기는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된다는 거죠. 끝났다. 따라서 탄젠트 x의 값은 맞닿아 있는 변 3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써보죠. 그 다음에 처리할 건데 루트 3 먼저 곱하겠습니다. 분모 분자에다가 3 루트 3분의 여기가 2 루트 3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루트 30도 곱하게 되면 얘는 9분의 6 마 루트 3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줄 만에 풀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9분의 6 마이너스 루트 3 정답 2번에 있네요. 네,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AB 선분의 길이 6이고 BC 선분의 길이 8이고 이때 변 BC의 중점 나왔다. 왜 안 나오나 했죠? 그리고 AC 선분의 중점 N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야? 이등분선의 교점이네? 이등분선의 교점? 무게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무게 중심.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네, 무게중심은 각 중선을 또 2대1로 내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더불어서 여기서 이 선분 BN과 AM 선분이 서로 수직이다 이런 조건까지 있어요. 이걸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아. 자, 문제 풀어봅시다. 기억, AP의 3배는 AM의 2배와 같다.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2대1 비율 관계에 의해서 바로 성립한다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BN 선분의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BN 선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BP의 선분을 구해도 괜찮아요. 그죠? 어떻게 구할 건데? 여기를 이 MP 이걸 X라고 한다면 이건 자동으로 EX가 돼요. 기억이 보장해 주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삼각형 ABP에서 이 BP 선분의 길이는 6의 제곱, 즉 36에서 2x의 제곱, 4x 제곱 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삼각형 BMP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게 말로 해서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요 삼각형과 그리고 요 삼각형에서 각각 BP의 제곱을 직각삼각형 피타 정리에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요 녀석은 또 이게 지금 4가 되는 거니까 4의 제곱 16에서 x제곱 뺀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항시켜 정리하게 되면은 이 3x 제곱이 20이라는 거고, 이때 x 제곱이 얼마? 3분의 20이 되네요. 그러면 bp 제곱은 x 제곱이 3분의 20 되는 거니까 요식 가져오죠. bp식 표현하는 게 이게 제곱이었죠. 네, 여기서 가져오게 되면은 16에서 3분의 20 뺀 거니까, 그러면 얘는 3분의 48 빼기 20해서 28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bp의 길이가 루트 취하면 루트 3분의 2 루트 7 된다. 그러면 bn의 길이는 요거에 2대1 비율관계 적용하게 되면 2분의 3배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 bn 선분의 길이는 루트 3분의 2 루트 7 곱하기 2분의 3배 적용하게 되면 약분하고, 이렇게 또 약분했을 때 루트 7 곱하기 루트 3, 즉 루트 21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설명. 네. 자, 디귿 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가 4 루트 35인지 묻고 있어. 그렇죠? 이건 뭐만 알면 되냐면 이게 또 무게중심이 중선, 이등분선의 교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삼각형 하나를 넓이를 구하면 사실상 끝이 납니다. 네. 요 삼각형 ABP는 근데 제가 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네, 니은을 그냥 써먹으면 되는 거네요, 사실상. 그래서 이거 말고 이 삼각형 바로 보겠습니다. BN 선분의 길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쵸? 굳이 저의 필요가 없죠. 네, 이걸 보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이 AB의 넓이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밑변에 BN 삼았을 때, 그리고 선분 AP 높이가 되겠죠? 수직인 거니까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하고 싶은 거는 전체 삼각형 넓이인데, 이게 이등분선의 교점인 거니까 지금 전체 삼각형은 이 선분의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배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게 되는 거거든. 곱하기 2분의 1 소거해서 BN 곱하기 AP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녀석의 값이 우리가 찾고 싶은 삼각형 ABC. 네, 그러니까 BN 곱하기 AP를 하자. AP 구해놨어. 얼마라고? 루트 21이라고. BN의 선분의 길이 BN이 루트 21인 거고, AP 선분의 길이는 EX라고요. EX. 네, X 제곱의 값이 3분의 20이었는데 X의 값은 그러면 루트 3분의 2 루트 5가 될 텐데, 여기다 2배 해준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죠. 여기 루트 7 남고 4 루트 35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니은이었고 여기 디귿. 네, 이렇게 보죠. 그래서 21번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22번 1차 방정식의 해를 찾으랍니다. 2배씩 하게 되면은 5-x는 2x 16, 3x는 21 되는 거니까 x는 7 얘기하겠습니다. 23번입니다. 3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99와 서로소인 자연수, 서로소이려면 소인수 겹치는 게 없어야 되겠죠. 이 99라는 거는 9 곱하기 11, 즉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11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3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고 11의 배수도 아니어야 합니다. 근데 둘의 최소 공배수가 33인 거니까 30 이하에서는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30개에서 3의 배수 10개가 있겠죠? 11의 배수 2개 있습니다. 이거 빼주시면 18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24번 어느 편의점에서 30일 동안 판매한 마스크 1일 판매량. 저 이거를 보고 좀 속상했던 게, 지금 코로나 시국이어서 우리가 또 마스크 쓰고 있어서인지 그런 거에 판매량을 또 이제 문제로 삼았네요. 네. 자, 어쨌거나 1일 판매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림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1일 판매량이 10개 이상 20개 이하였던 게 총 2번 있었다. 이틀 있었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고, 20개 이상 30개 이하 있었던 날이 총 7일 있었다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거죠. 그쵸? 가로에 의해서 세로를.
12일 있었고 40 이상 50 이하가 6일 동안 있었고 여기는 3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0개 이상인 일수인 거니까 30개 이쪽보다 오른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전체 30 중에 12와 6과 3을 더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21 되고 이거의 퍼센트 이거는 얘는 70% 얘기할 수 있겠죠? 정답은 70이 되겠습니다. 25번 마이너스 50과 50 사이인 정수 A 중에서 7분의 A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이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 유리수는 분수 표현 가능한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수. 정수가 아닌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소거했을 때 마치 A가 7, 14처럼 약분해서 정수 떨어지는 거 말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해석할 수 있겠다. A는 7의 배수 아니다. 근데 이게 7의 배수라고 하면은 꼭 7, 17, 그러니까 자연수 곱해진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곱하기 0 되어 있는 거, 마이너스 1 곱해져 이런 거 다 아니어야 된다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마 50부터 50까지에서는 99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99개 마이너스 이 7의 배수로 표현되는 것들을 뺄 겁니다. 근데 7의 배수는 7 곱하기 x로 표현했을 때 x 가능한 게 마이너스로 가면은 7까지 가능하죠. 마 7, 마 6, 마 5, 마 4 이렇게 해서 또 0 찍고 해서 7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개수가 총 15개가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15개만큼을 빼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84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84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죠. 26번 문제. 이렇게 지금 AD랑 DE 선분의 길이 같고 AE랑 EB 선분의 길이 같고 그러니까 이 길이와 또 이 길이 똑같고 AF랑 FG 똑같고 이렇게 지금 평행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DE, GF 색칠되어 있는 부분 넓이가 24라고 합니다. 24. 자, 그러면 지금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보게 되면은 닮음이에요. 분명히 닮음인데 얘가 2배만큼 늘어났어. 넓이는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길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넓이를 표현할 때에는 우리가 밑변 곱하기 높이, 뭐 가로 곱하기 세로라든지 어떤 두 변을 곱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안 그래도 지금 각 변이 2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2번씩 곱해서 생긴 거는 넓이는 4배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사각형이 있는데 이걸 2배씩 늘렸어. 이렇게 가로 세로를. 그렇죠? 이게 몇 개 들어가면 4개 들어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단 이 직사각형뿐만 아니라 넓이에 표현되는 것들은 다 이렇게 2배, 길이비가 2배라고 하면은 넓이비는 4배 관련이 있다 생각할 수 있겠다고요. 자, 그러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를 제가 t라고 했을 때 전체 큰 삼각형 넓이가 4t가 될 테니까 요 24에 해당하는 건 3t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t 값이 8인 건가? 오케이. 자, 어쨌거나 이 파란색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한 녀석은 t의 4배로 표현했는데 지금 t8이었잖아. 그럼 이거는 32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또 방법으로 그러면 요 파란색 삼각형과 또 이제 검은색 삼각형 요거를 보게 되면 이게 또 길이비가 너무 예쁘다. 길이비가 또 2배가 되는 이런 관계잖아요. 그러면은 32 이런 조그만 거에 총 4배 얘기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 곱하기 4를 해서 128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 26번의 정답은 128입니다. 27번 문제 보죠.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 위에 두 점 p, 3, q, 3 이 y좌표 3짜리인 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1, 마이너스 1 그리고 1, 마이너스 1에 대하여
이 사각형 ACDB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네. 자, 이게 사다리꼴이죠. 왜냐하면 A, B랑 C, D가 각각 평행한 거니까. 자, 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니까 높이를 먼저 체크하게 되면은 A, B는 y좌표 3짜리인 거고, 그리고 CD y좌표가 마이너스 1짜리인 거니까 높이는 4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 아랫변 CD 2호 길이는 마일부터 1까지인 거니까 그냥 2 얘기할 수 있죠? 2 더하기. 그리고 자, 한번 잘 보시면은 이 AB라는 거는 y좌표가 3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x좌표 이렇게 표현해서 3은 ax, 이거 만족하는 두 x 값들을 각각 p랑 q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x제곱은 a분의 3 되는 거고, x는 풀마 루트 a분의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괜찮죠? 그럼 이 AB 선분의 길이는 2배의 루트 a분의 3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됐죠? 요게 지금 자연수가 되도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했을 때 이 녀석은 지금 4 더하기 4 루트 a분의 3 이렇게 볼 수 있고, 자연수가 되려면 어차피 얘는 지금 자연수야. 그쵸? 얘가 자연수면 되겠죠? 4배, 그러니까 앞에 루트 앞에 4배가 있는 거는 루트 안 들어가서 얘를 4의 제곱 들어가게 되면은 a분의 48 얘기할 수 있어. 이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a의 최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a가 48이면 되겠죠. 따라서 a 최대값은 maximum of a 요 값은 48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28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BC의 각의 크기가 90도이고 직각삼각형이죠. 그리고 AC 선분 높이 역할을 하는 게 16이다. 그리고 변 AB의 중점 M과 이 BC의 중점 N이었을 때 당연히 직각일 거고요. 이때 ND가 9가 되도록 이렇게 그렸대요. 지금 이렇게 그리는 거 잘 따라오시고, 각 ADC의 크기 X라고 할 때 이 sin X의 값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중점인 것들을 잘 이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MN 선분의 길이는 8 되겠죠? 여기 15가 됩니다. 피타 정리에 의하면 8, 15, 17인 거 있죠? 비율관계. 그래서 여기 17 될 거고, 잘 모르겠으신 분들은 한번 15제곱, 8의 제곱 더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17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요게 있네요. 요 길이도 17이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 당연히 이것도 17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2등분 되어 있는 거니까 15짜리인 거니까. 그러면 지금 저는 17짜리인 선분만 다 얘기하게 되면은 요게 17, 이것도 17, 이것도 17, 이것도 17이야. 그럼 저는 뭐가 떠오르냐면 M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7짜리인 원을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일단 그려보고 시작을 하죠. 이렇게 해서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금 A와 B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이고 직각,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아래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X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요거예요. 여기 있는 요각. 그러면은 저 또 뭐가 보이냐면은 이게 보입니다. 또 중심각과 원주각에 대한 거 우리가 또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이 호에 대해서, 이런 호에 대해서 x는 원주각이네. 중심각 어디 있는데? 그러면 중심이랑 이은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도형, 요 각은 몇 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x의 2배, 2x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봐야 되는 게 이게 17짜리잖아. 그쵸? 이등변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이거는 각 이등분되는 뭐예요? 이게 합동인 두 삼각형이 완성되는 거죠. 그죠? 각 이거 x 아니겠냐고. 그러면 원래 2x짜리였으니까 끝났죠. 지금 높이 요게 16짜리였는데 이것도 이등분돼서 요 길이가 지금 8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까 계속 썼던 게 15랑 8과 17 관계, 여기 15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므로 sin x의 값은 17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니까 8, 이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p 더하기 q, 분모와 분자의 합을 구하라고 하죠. 25 얘기하면 될 것 같아.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죠. 29번. 좌표 평면에 꼭지점이 A로 일치하는 두 2차 함수라고 주어져 있어요. 둘 다 꼭지점 A라고 하는데 위에 있는 2차 함수는 꼭지점 구할 수 있잖아. 바로 먼저 구해보고 갑시다. 마이너스 x 마1의 제곱 그리고 여기 더하기 1이죠. 네. 그러면은 저 아래에 있는 것도 꼭지점이 라지 A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그냥 문자 3개 쓸 필요 없이 양수 A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될 것 같은데 괜찮죠? 네. 문자 3개 쓸 필요 없으니까. 자, 어쨌거나 이렇게 놓고 갑시다. 이 녀석이 Y축과 만나는 점 B라고 하고요. 근데 이거를 조금 그래프를 한번 그려놓고 갑시다. 둘 다 1,1이 꼭지점이래. 한 녀석은 아래로 볼록, 한 녀석은 위로 볼록.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그리고 1,1에 대해서 또 이런 식으로 하나,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하나 또 그려보죠. 그래서 이 아래로 볼록인 거랑 위로 볼록인 거 이런 식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1,1이라고 일단 보시죠. 자, 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대요. 그래서 여기 어쩔 수 없이 y축 입력하고 이 만나는 점, 이 점을 지금 b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그리고 b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거 x축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라는 녀석이 원점 지나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x축을 해주죠. 네. 그렇죠? 그리고 요 x축과 평행한 거 요거를 그리고 또 얘를 만나는 점, 얘랑 만나는 점, 요 점을 지금 C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A였죠. 네. 네. 두 점 AC를 지나는 직선이 Y축과 만나서 생기는 점을 D라 할 때 삼각형 BDC의 넓이가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C 지나는 직선 이렇게 해서 그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있고 이 점이 지금 D가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 넓이가 10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 자, 축이 1인 걸 잘 이용하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가 1짜리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2차 함수 축 대칭이기 때문에 거리가 똑같아. 그러면 여기 있는 x좌표는 2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지금 다시 파란색으로 그냥 그릴게요. 요 삼각형에서 이 밑변 역할하는 걸 2라고 삼았을 때 여기가 2가 된다는 거고 그럼 선분 BD의 길이가 높이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 값이 얼마여야 넓이가 12가 될까요? 12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BD 선분의 길이가 12인 걸 한번 이용할 텐데 자, 저는 그것보다 이게 좀 더 좋아 보여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삼각형이 또 이렇게 잘라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그렇죠? 어떤 닮음이에요? 밑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변이 1대2로 지금 쪼개지고 있는 거니까 요 선분의 길이가 6이면 될 것 같아. 오, 이거 좋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A의 Y좌표랑 그 선분 BC 사이의 거리가 6인 거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높이가 지금 1짜리였거든. 여기 그럼 7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겠죠? 그래야 높이가 6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끝내겠습니다. 이 녀석의 지금 이 y절편 가지고 시작했던 건데 그 녀석 7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0 대입해보자. a 더하기 1, 요 값이 7이래. a 값은 얼만데? 6 되겠지. 그러면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썼던 녀석이 a에 의해서 6의 x 마이너스 제곱 더하기 1로 표현되는데 전개해보면은 6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7이 된대요. 그러면은 계산해 볼까요? 2a 마이너스 b 더하기 c 이거 아닌가? 31이지 뭐. 네,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29번의 정답은 31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A, B 그리고 AC 길이가 각각 25라고 표현되어 있고 밑변의 길이가 30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하고 있고 B에서 선분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E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고 필요한 것들 정리 한번 해보죠. 자, 먼저 요 길이가 지금 2등분 된다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건 각각 15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저는 2라는 게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은 B에서 수선의 발 떨군 거죠. 그러면은 직각삼각형 자연스럽게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이 선분 E의 길이를 X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이 선분 CE의 길이는 전체 AC가 25짜리였으니까 거기서 X만큼 뺀 25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B2의 길이를 표현함에 있어서 이거의 제곱은 위에 있는 삼각형 ABE에서는 25의 제곱에서 즉 625에서 X제곱 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래에 있는 BCE 삼각형에서는 900에서 25-X의 제곱을 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똑같은 길이 표현한 거니까 당연히 같아야 되겠다. 정리하게 되면은 우변은 지금 900에서 625 빼게 되면은 275 더하기 50x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x제곱끼리 소거 가능한 거니까 x값을 구하게 되면 이때 x는 7 나오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275 이항하면은 350 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필요한 것들을 다시 입력하게 되면은 x의 길이 7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한 7을 다시 대입하게 되면은 B2의 제곱은 625에서 이 7의 제곱 49를 뺀 거니까 576 나옵니다. 이건 24의 제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B2 요 선분의 길이가 24가 된다. 네, 이거를 입력해 두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분 D2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습니다. 어떤 그 선분이 지름이 된다라고 하면은 원 위에 있는 다른 점과 만나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요 삼각형은 당연히 이 선분 CE 이거랑 직각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저는 뭐가 보이냐면은 요 삼각형이 보여요. 요거 했을 때 지금 얘가 AA 닮음인데 밑에 있는 게 지금 2등분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오른쪽 위에 있는 변도 2등분 되겠다. 얘가 지금 각각 9짜리가 되는 거죠. 왜냐면 18 나누기 2가 되는 거니까 9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고, 자, 그 다음에 혹시 요 길이까지 이게 똑같은 거 혹시 보이시나요? 지금 삼각형 이 CDG랑 삼각형 EDG가 합동일 수밖에 없겠죠. RHS 합동.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DE랑 DC도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뭘 얘기해 볼 수가 있냐면 요 각의 크기를 지금 제가 세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각의 세타. 그러면 요 각도 세타가 돼. 자, 마지막으로 하나를 얘기할 건데 뭘 얘기할 거냐면은 요 원에 애접하는 요 사각형 요거는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여야 되기 때문에 요 각이 180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외곽인 요 F 각은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뭡니까? 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 되는 거네. 우리가 알고 싶었던 요 삼각형 지금 GFC였죠. 요게 각 세타짜리가 각 양 끝각이 되는 이등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또 심지어 어떤 이등변이냐면은 삼각형 ABC가 이등변이었잖아요. 그 각이 똑같아. 여기도 세타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죠? 왜냐면 여기 세타인 거니까. 그러면 이 닮은 비에 의해서 삼각형 GFC 한번 가져와 볼까?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 작게 그렸다. 이렇게 지금 생겼는데 여기 세타 각각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가 지금 9야. 여기도 당연히 9가 되겠지. 근데 요게 지금 그 닮은 비를 보게 되면 길이 비를 보게 되면은 빗변이 25짜리고 밑변이 15짜리 5대3 비율인 거잖아요. 요 길이는 9 곱하기 5분의 3에서 여기가 5분의 27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둘레 길이에 따라서 9 하면 18 아래 5분의 27이 2배 한 거는 5분의 54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게 되면은 5분의 90 더하기 54니까 얘는 144 즉 이 P와 Q의 합은 149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30번 정답은 149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30번까지 문제 다 풀어봤는데 일단 난이도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기하가 조금 많이 출제되었다. 중등 기하가 좀 아무래도 안 다르다 보면은 금방 까먹어서 적용하는데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절대적인 난이도는 일단 저는 더 쉬웠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분들의 체감상 그 이제 원의 접선, 뭐 원의 어떤 도형 이런 것들 까먹었을 거라는 그걸 이제 염두에 보면은 좀 어려우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아무쪼록 모의고사는 그냥 실력 점검용 혹은 중학교 때 얼만큼 했는지를 평가하는 척도라고만 생각하시고 지금 남아있는 1학기 중간고사가 훨씬 더 중요하죠. 네, 요거는 사실은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시험 범위가 아닐 뿐더러 그냥 잘 보면 솔직하게 기분이 그냥 좋은 거고 못 보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완성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일단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 남아있는 중간고사 준비에 몰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